안녕하세요. 조규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분위기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 섞이지 못하면서도 잘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면서도 이 목사 같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스님 같다고도 얘기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오늘 뭐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며 잡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앞선 두 분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이 사람의 인식, 사고 체계를 바꾼다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죠, 그죠? 이제 지금의 문명대로 가면 인류의 미래가 어떨 거라고 하는 예상을 이미 과학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이잖아요. 굉장히 문화가 다양한 것이 공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멀찍이서 보면 다 한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웃에 살던 어느 집이 있었는데요. 제 친구 아버지가 제 친구에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해요. 하도 못하니까 뭐 매도 때리고 욕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할 게 농사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천대되는 그런 잡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 농사꾼들은 잘 삽니다. 대개 미국 농사꾼들은 부자들이에요. 근데 미국의 농사꾼들이, 진짜 농사꾼들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농업 교육을 하는 사람, 두 파트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농업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농업은 배울 게 없대요. 그래서 아시아 농업 배우겠다고 이제 또 한국에 가서 아시아 농업을 보는데, 거기 거 조금 해보더니 유럽 농업을 배워야겠다고. 예. 지금의 농업 형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때까지가 프로세스가 거의 일정하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미주리주에서도 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살아봤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잡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농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 테크놀로지하고 사이언스가 결합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기계가 거의 다 합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에 한 1000에이커 농사하려면 150 홀스파워 정도 되는 트랙터를 쓰거든요. 그럼 그게 옛날에는 150마리의 말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랙터 하나가 그 일을 지금은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농자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위에 노래할 곡자를 쓰고요. 그 아래는 별진자를 씁니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별들이 노래하듯이. 그게 이제 농업의 세계인데, 농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은 또 이제 좋은 거, 우리는 다 먹고 살자고 뭐든지 하잖아요.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거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지,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잡도 갖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먹는 문제의 중심에는 농업이 있는 거죠. 1850년대 독일의 화학자 중에서 리비히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식물을 태워서 보니까 거기에서 3가지 성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 3가지 성분을 만들어내면 인류의 식량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게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서 인류의 식량 증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죠.
물론 그 이후에 그 식물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뭐 14가지 성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가지가 넘고 30가지가 넘고 요 최근에는 식물의 그 작물마다 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관계된 것들은 성분이 한 34가지 정도 된다는 게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처음에는 3가지를 합성했던 것들을 10가지, 14가지, 20몇 가지 해서 34가지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학이 가져다 준 위대한 식량 증산의 모습이긴 한데, 사람의 건강에 꼭 오르냐 하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또. 여러 가지 피해도 있어요. 식물이 처음에 이제 3가지 비료를 주게 될 경우에, 3가지 성분의 그런 비료를 주게 될 경우에, 식물의 주 성분이 그 3가지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식물이 가져야 되는 엄청난 그런 내용물을 갖지 못하게 돼요.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식품을 먹는 것도 아이들 이렇게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성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만 먹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균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 농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광범위하게 흘러가고 있고, 대규모로 이 케미컬을 기초로 한 그런 파밍을 다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농약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제초제에 대한 문제. 여러분 아시죠? 다 이제 편하게 일을 하려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초제 같은 경우에 그 핵심 성분 가운데 하나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충제 같은 거, 이렇게 벌레들을 죽이는 그런 약 같은 것들을 치게 되면은 이 벌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같이 죽어요. 제초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흙 1g 속에 미생물이 한 뭐 1억 정도 산다는 건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표토층에 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흙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그 아래로 한 4인치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의 미생물이 농약과 제초제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요. 그래서 땅이 산성화되어 가고 딱딱해지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농사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규모 단일 장목을 재배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농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 그 옆에 인디애나 그 일리노이, 그 오하이오 이런데 그 콩하고 옥수수가 미국 전체 생산량의 80%가 넘죠. 근데 거기 보면 아이오와 그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시간을 달려도 옥수수 밭이었죠. 그렇게 이제 심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생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단일 작목을 재배를 했을 때는 반드시 병충해가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치게 되고 그걸 이제 그 대부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공학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씨앗 같은 종자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콩이나 옥수수 우리가 먹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요 유전자 조작된 것들이거든요. 그게 왜 위험하느냐?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다가 약을 치고 농약을 치고 자꾸 이러면은 식물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안정감이 깨집니다. 죽는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늘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유전과학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GM 종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농약을 쳐도 죽지 않는 풀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를 갖다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에 갖다 집어넣고 이 제초제 이걸 치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사람이 치던 거를 기계가 조금 치다가 식물에 닿으면 같이 죽으니까 그걸 조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유전자가 조작된 거는 비행기로 약을 쳐버립니다. 똑같이 제초제를 맞아도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게 죽지가 않아요. 그 유전자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농업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에 반해서 벌써 70년대부터 우리가 케미컬 농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100년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 농사가 주류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옛날 방식의 그 농사라고 하는 거는 요즘 올게닉 파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방식 자체가 달라요. 지금 케미컬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규모 단일 작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은 이 올게닉 파밍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소규모 다품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으면서도 품목을 다양하게. 이것이 인간에게 좋으니까 이제 독일, 뭐 유럽에서부터 이 올게닉이 많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 올게닉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증가하는 추세가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올게닉 증가 추세가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은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사고의 전환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올게닉 파밍을 하면 전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인류의 미래 문제까지도 어떤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올게닉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요. 서로 상호 존중해주고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여기 어르신 분들은 한국에서 벼농사 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8월 말 9월 초 이렇게 벼들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멸구라든지 이런 병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그때 달려드냐면 거미가 온 논에 깔려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보면 거미줄에 이슬 맺힌 하얀 논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거미가 병충해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게닉은 그런 상호작용을 합니다. 물 속에는 우렁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풀을 잡아먹고,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있고, 다양성,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 세계 속에서의 생물종 다양성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이 그게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게닉 이 농사를 한 25년 정도 제가 해봤는데요. 인류가 살 길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바꿔갈 수가 없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잡을 잡는 것도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 될래? 한번 뭐 해보면 결국에는 끝에 가면 돈 많이 버는 거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됐든 자연 환경 생태계가 파괴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많으면 좋다는 게 이제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와 조금 정반대되게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올게닉 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시장이 넓어지는 것처럼 미국에도 공동체, 오래된 공동체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에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거는 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아미시 공동체 같은 경우나 허트라이트 이런 공동체들이죠. 그건 유럽에서부터 역사가 한 500년씩이나 된 그런 공동체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현대 문명하고 섞이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어떤 친밀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레마을 좀 소개 좀 하시죠. 예, 예, 두레마을. 두레마을 하면 이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긍정적인 면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레마을은 그 초기 시작은 김진영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청계천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살다가 경기도 그 저기 남양만 쪽에 땅을 크게 얻어가지고 그 정부가 그때 당시 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농업 공동체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신은 바닥 정신이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자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편하게 살지 말고 좀 불편하게 살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제가 한국에서 공동체를 하다가 그 일을 요청받고 제가 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이민자들이 잘 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하이 클래스 되시죠. 그런데 이제 적응을 못하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분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땀 흘리면서 이제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겪는 그런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6년 전에 미조리 그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공동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도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뭐 지금은 젊은 분들 많지만 예전에는 그 저기 1세대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분들 참 굉장히 힘들게 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한국에도 나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고향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저는 작년에 여기 와서 새롭게 두레마을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두레마을은 이제 방향은 5가지 정도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 그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필요해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쉼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보살핌에 대한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 공동체로서의 그런 기능도 될 텐데요.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교육에 대한 기능, 우리 저기 조 박사님 그런 전문가시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젊은 아이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그럼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가 어떤 거고 그 가치를 어떻게 좀 쫓아가는 게 보람된 인생인지 잘 얘기들을 안 해주니까 바쁘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그 3.1운동 그 주도했던 33인들이 거의 다 변절자가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취조관들이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불러다가 만세하면 독립될 줄 알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쫙 설명을 해주니까 변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막판에 그 한용운 선생님 아시죠? 한용운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너 이거 하면 독립될 줄 알았냐? 그러니까 이분은 몰랐다 그러더래요. 그럼 너 왜 했냐? 그러니까 너라면 안 했겠냐?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거. 그거를 가르쳐요. 아까 게임, 컴퓨터, 게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아닌 거는 과감하게 잘라치우고 좀 그래줘야 될 텐데, 지잖아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신을 가르쳐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서를 가르치니까 이 십계명이라든지 예수의 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계율이 많은데 딱 두 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그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제가 교육적인 기능을 이제 두 번째 방향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이거 애든 어른이든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 이민 사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나눔과 섬김에 대한 거는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잘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임들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 참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타민족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 어려운 그런 것까지도 좀 보면서 나누고 섬기는 훈련을 좀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에 대한 거예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굉장한 가능성과 엄청난 이 파워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농업입니다. 물론 이 세계로 들어가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자연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자연. 옛날에 자연 속에 다 해답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조 박사님 그 어디에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예전에 그 오레곤에서 네 가족 한국인 일가족이 죽은 일이 있었죠. 눈에 갇혀가지고 폭설이 오는 바람에 그때 타이어까지 태우면서 살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선 그것 가지고 토론을 해봤어요.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어떻게 했겠냐 하니까 뭐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는 숲을 태워버렸을 거다 그랬어요. 예, 타이어를 태우는데 그 숲을 왜 못 태워요? 나무가 꽉 찼습니다, 거기에.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게 그런, 자연 속에 얼마든지 소재가 있고 해답이 거기에 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노자도 이 자연에서 아마 배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게 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성 공동체로서의 그런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정도 방향을 가지고 우리 이민사회 조금 더 넓히면은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타민족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했어요. 올 1월달, 2월달 지금까지 이제 과일나무 한 1,200그루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5년 되면 5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는 쭉 과일이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